5주차 본격 강의 제 3장을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 2강까지 제 1장과 2장 교재 중심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재무제표란 무엇이고 어떠한 논리로 작성되는가, 그리고 회계의 순환 과정은 어떠하며, 또 재무제표의 작성 표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원칙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회계의 원칙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지난 2강에서 예를 들면 55페이지에 기업은 계속해서 경영 관리를 진행해 나간다 하는 계속기업 고잉 컨선의 가정하에서 기간별 재무 보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회계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활용되는가, 또 얼마나 필요한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실제 불과 며칠 전에 난 언론 기사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제1장에서 교재 31페이지 그리고 32페이지에 실제 아모레 퍼시픽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사례 실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며칠 전에 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주의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원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경영 성과가 어떤가 하는 걸 본다 그랬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아모레 퍼시픽 주의 포괄손익계산서 2018년도 분을 보면요. 자,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 기업의 아모레 퍼시픽의 2018년도 1년 동안에 총 벌어들인 돈, 수익금이죠. 여기서 매출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가 얼마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매출 총이익이 이렇다라고 얘기했고,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가 외에 판매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이 부분을 차감하게 되면 영업이익. 따라서 이 영업이익은 아모레 퍼시픽 주식회사에서 1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해서 총 벌어들인 돈에서 지출된 원가와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순수한 아모레 퍼시픽 주식회사의 영업활동,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에서 3,722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적으로 들어온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 외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기업은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면 벌어들인 돈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 법인세 비용, 주식회사니까 법인세입니다. 그죠? 개인 같으면 종합소득세로 되겠죠.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의 순이익은 3,611인데 법인세 비용이 864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위가 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모레 퍼시픽에서 2018년도 경영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 중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은 약 864억 정도가 된다. 그죠? 864억 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경영활동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은 2,747, 2,747억 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포괄손익관계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다. 그죠? 포괄손익관계. 요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실과 이익이 있으면 이익은 플러스하고 손실은 마이너스해서 단기 포괄 이익을 이렇게 2,977, 2,977억 원의 단기 순포괄 이익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단기 순포괄 이익 2,700
2,977억을 아모레퍼시픽주가 발행한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한 주당 벌어들인 돈은 3,981원이다 라고 우리가 재무적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자,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0년 4월 7일 불과 며칠 안 됐다 그죠? 연합뉴스라는 일반 언론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 6조 4천억 원, 작년 동기보다 2.7%가 늘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저는 알지를 못한다, 회계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영업인지도 뭔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는 이제 더 이상 전문 영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학기를 통해서 회계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우선 이거 1분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모든 기업은 1년에 한 번, 1회계 연도에 한 번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상장기업일 경우에 1분기란 것은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1년 동안 매출액은 엄청납니다. 수백조입니다. 수백조. 그런데 수백조가 매출액으로 발생되는 삼성전자에서 1년에 한 번만 매출액이 얼마고 들어간 원가나 비용이 얼마고 얼마가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든지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갑갑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경우의 기업들은요 주로 3개월, 분기라는 것은 3개월 이야기합니다. 그죠? 1년을 4분기로 나누면 1사분기라고 합니다. 1사분기, 1분기 이렇게 하면 1, 2, 3월 달 걸 얘기합니다. 다음에 2, 4분기 하면은 4, 5, 6월 달, 3, 4분기 하면 7, 8, 9월 달, 4, 4분기 하면 10월, 11월, 12월 달, 그렇게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이런 삼성전자의 1분기에 관한 영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1, 2, 3월 달에 발생한 삼성전자의 영업이 삼성전자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6조 4천억이다. 그런데 작년 동기보다 2.7%가 늘었다라고 했죠. 작년 동기는 어떤 시점을 얘기할까요? 작년이면 2019년도고 동기란 것은 2019년도 1분기 또는 1사분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 1, 2, 3월 달의 실적보다는 2.7%가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그런데 매출도 5% 증가한 55조 원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1.6%가 낮지만 2016년도 3분기 이후에 영업이익률은 최저다. 2016년도의 3분기는 2016년 7, 8, 9월 달 3개월 동안의 실적 영업이익률을 그 이후에 요번 영업이익률이 가장 적다. 그죠? 최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분기 2020년 1, 2, 3월 달에 잠정 실적을 짓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55조 원. 여러분들 만약에 1, 2, 3월 달 3개월 동안의 매출이 55조라 그러면은 이 매출이 항상 일정하다. 특별한 시즌적 그런 등락을 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이주처로 나간다 그러면 1, 4분기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55조 원이면 곱하기 4 1년은 4분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러면 55조 곱하기 4 하게 되면 220조의 매출입니다. 참고로요. 그리고 매출은 55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4천억을 기록했다고 7일날 공시했다는 얘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러한 재무적 보고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은 전분기, 자, 전분기는 또 뭘까요? 전분기. 동기란 표현도 있고 전분기란 표현이 있습니다. 또 전분기는요, 바로 직전 분기를 이야기합니다. 올 1, 2, 3월 달의 올해 2020년도 1분기라 그러면 전분기는 2019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야기하죠. 그 전분기 59조 8,848억 원보다는 매출액이 8.1%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 이 같은 기간은 뭡니까? 같은 기간은 표현이 바로 동기 아닙니까? 동기. 그죠? 지난해 같은 기간 52조 3,855억 원보다는 4.9% 증가했다. 작년에 1, 2, 3월 달보다는 4.9%약 5% 증가를 했다. 그죠? 그런데 전 분기 2019년도 10월, 11월, 12월 실적보다는 8.1%가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 분기 2019년도 10월, 11월, 12월의 1조 1천억, 1조 1,603억보다는 10.6%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그죠? 했으나 작년 1분기, 내나 동기입니다. 2019년 1, 2, 3월 달보다는 1분기 6조 2,333억에 비해서는 2.7%가 늘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11.6%로 2016년 실적 7, 8, 9월달 3분기 10.3% 이후 지금 최저 바닥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이번 실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어떤 매출보다는 국외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미국하고 유럽은 우리보다 한국보다 훨씬 더 조금 늦게 지난달 중순 이후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피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3월달 중순부터 이렇게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이런 데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게 되는데 그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분이 많이 양호했다. 그리고 환율도 긍정적인 작용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환율 예를 들어서 환율이 우리가 2020년도 1월 1일 날 환율 미국 US 달러 미국 달러 1달러당 우리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환율이 올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1달러당 1,100원이 환율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1달러당 1,20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달러당 1,100원에서 1달러당 1,200원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 것일까요? 떨어진 것일까요? 예,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우리가 2020년도 1월 달에 수출했으면 미국에 수출했다? 그러면 100달러를 수출했으면은 100달러 또는 10,000달러를 수출했다 그러면은 1월 달에 수출했으면 1월 달에 환율이 1,100원이다 그러면은 1,100원이다 그러면 1,100만 원만 우리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올랐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은 1,200대 1이다. 그러면은 10,000달러를 수출하게 되면은 우리는 삼성전자는 1,200만 원의 돈이 삼성전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환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재무도 알아야 되고, 영업이익이 뭔지, 전분기, 동기, 이런 표현들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상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회계를 그죠? 막연하기 어렵다 또는 뭐 하기 싫다 그렇다고 뭐 그게 뭐 한다 이런 생각 안 가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영향이 중순이 지난달 중순 3월 중순 본격 방영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2, 4분기는 올해 2020년 4월, 5월, 6월 달의 실적은 예상보다 크게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충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지, 그죠? 예,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수시로 종종 하루에도 몇 번씩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다음. 제가 이제 1장도 마쳤고 2장도 오늘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2장에 관한 리포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연습문제 65페이지를 보면 연습문제 서술형이 있고 66페이지 보면 문제 풀이형이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았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충분히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라도
이런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5주차 리포트는요. 연습 문제 중에서 서술형은 제가 리포트로 내지를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서술형 문제의 3번, 5번 정도는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일단 그는 여러분들 자율의사에 맡기도록 하고요. 66페이지에 보면 제2장의 문제풀이형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1번부터 68페이지에 있는 6번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또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문제만 여러분들 꼭 리포트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5주차 리포트는요. 제2장의 66페이지 문제풀이형 1번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부분들을 모두 지적하고 바로 잡으시오. 1, 2, 3, 4 갈로 되어 있다. 그죠? 이걸 다 읽어보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1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번은 전부 다 타당한 말일 수도 있고 뭐 3번에 또 일부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모두 다 지적해서 바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에 3번 문제 66페이지에 문제풀이형 3번 문제 재무보고의 목적과 질적 특성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번 문제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6번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내용은 모두 지적하시고 다음에 바로 잡아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정의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좀 바쁜 경우도 있고 또 이 과목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과목도 수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풀이가 우리 본 교재 개념을 알면 쉬운 재무회계 본 교재 외에 별책 프로그로 개념을 알면 재무회계 스터디 가이드라는 게 별책으로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아직도 이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직 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사이버 대학교 관리실에 이게 관련 안 되길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 스터디 가이드 중에서 이번 리포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급하게 그냥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정지 화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 캡처를 해서 바로 펴서 보면 되겠죠. 참고로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쭉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또 안 되면 이걸 참고로 해서 리포트를 한번 작성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우리 5주차 제3강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리포트 그리고 온라인 강의 시간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